자,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이루마라고 하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에 대한 설명의 순서를 맡았습니다. 저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고등 강의를 8년 차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두각학원과 강남대성 윈터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 두각학원 강의평가 1위를 했던 당당한 어떤 자신감 있는 업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투스와 CSM 17 검수단을 맡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마 이번 예비고일 학생들이 당면하게 되는 많은 변화들은 아마 어머님들께서 기존에도 그 변화들을 많이 들어오셨을 거고 또 마지막 시간에 입시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실 테니까 저는 수학 과목 그 중에서도 이번 겨울 방학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좋은가라는 주제에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굵직한 변화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 미적분과 기하가 삭제되는 것이 일단 큰 특징인데 그래서 지금 중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실 고입과 관련된 시험은 일정이 다 끝났다고 봐도 그러니까 무리가 아닌데 기말고사가 들어가는 학교가 이제 외고 및 일부 학교에 좀 불과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번 기말고사를 치르고 나면 11월부터는 이제 완벽하게 좀 프리한 상태로 놓여질 텐데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붕 뜨는 시기고 또 이때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학생들이 이미 내면적으로 1월부터는 내가 고등학생처럼 공부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은 미리 대비를 하고 있는데 막상 그날이 돼서 자기가 그런 학습량을 맞이하고도 잘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날 하루아침에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이제 자기 체화된 것처럼 그걸 버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기부터 지금 11월 달부터 1월 달에 과도하게 부여될 어떤 그런 학습량을 견딜 수 있는 기초 체력을 좀 길러놔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1월부터는 이제 누구나 모든 학생들이 다 공통 수학 1, 2에 몰입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1학기 내신이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2학기 내신도 대비해서 특강으로 공통 수학 2 정도는 다룰 건데 그 제가 생각하기로는 11월 달과 12월 달 이 최종적인 마지막 순간까지는 고등 수학을 최대한 그래도 진도를 더 많이 나가놔야 됩니다. 이건 뭐 대단한 선행학습은 아니고요. 그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고등학교 1학년 되면 방학을 제외하고는 대수라든지 미적분 원이라든지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들을 과목들을 특별히 더 공부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전까지 최대한 더 많이 해놓는 게 좋습니다. 물론 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 대수, 미적분원, 확통 이 세 과목은 서로 간의 상관관계가 따로 없기 때문에 어떤 과목이라도 그 어머님들께서 접하실 수 있고 보내실 수 있는 과목이라면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더 해보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특별히 뭐 미적분 2나 뭐 기하 같은 단원 과목보다는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가 가장 적합하고 한 바퀴라도 돌려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이제 예비고일 현재 어떤 수업 현황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월급반에 확률과 통계를 10월 7일 날 개강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반 같은 경우에는 12월까지 확률과 통계를 끝내고 나면 1월과 2월 달엔 공통수학 1, 2로 나가고 그다음에 3월 달부터는 이제 내신 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반은 제가 올해 초부터 이끌어왔던 예비 고일 반이어서 그 이미 확률과 통계 이전에 미적분 원 그다음에 대수반까지는 진행을 했던 반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일찍 시작한 반이고 두 번째 이 예비 고일 대수 수토반 같은 경우에는 8월에 개강을 했는데 이 8월 개강이 원래 제가 수토에 수업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 여름 방학 때 처음으로 이제 방학 특강 때 만난 친구들이 워낙 새로운 신규 반을 개설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제가 이 수토반을 열게 됐고 그 반 자체가 8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방학 끝날 때쯤. 그래서 8월부터 10월까지 지금 대수인데 대수의 막바지 단계가 좀 진행 중이고요. 11월, 12월에 제가 미적분원을 아주 간단하게 어떤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1회 반복이랑 그다음에 공통 수학에서도 원이라든지 또는 도형의 방정식 쪽에 이제 직선, 도형의 이동 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등식 등등의 단어들을 좀 섞어서 11월, 12월에 진행을 할 거고 자연스럽게 1월 달에 공통 수학 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커리를 좀 진행 중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반 친구들은 저랑 1년을 거의 함께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좀 진행이 좀 되어 있고 이 친구들은 현재로서는 아직 좀 나아갈 단계가 많은 반이어서 약간의 레벨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총 3개의 수업을 맡고 있는 와중에 2개를 지금 예비 고1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냥 나머지 1개는 고1을 실제로 하고 있어서 예비 고1과 고1의 지금 현재 어떤 공통 수학 부분에서 특히나 좀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 간단하게 이제 제 어떤 자료를 좀 소개를 드리면, 제가 수업하는 교재는 프레임이라는 자체 교재를 제가 직접 써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제용 교재로 워크북이 멤버 나가고 있는데, 그 과제는 이제 프레임 연습 문제와 주간지 워크북 약 70문제 정도가 매 수업 시간마다 나갑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의 어떤 에너지 레벨이나 또는 실력을 고려해서 상담해서 이제 추가 과제를 부여하는 편이고요. 일단 좀 사진으로 보여드리자면, 제가 공통수학 1, 2, 그다음에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까지 약간 색깔이 좀 다르게 구성해서 제가 그 안에 내용을 직접 다 채웠고요. 그래서 수업의 언어로 쓰여진 개념이란 말은 제가 실제로 일반 시중 교재에서는 잘 다뤄볼 수 없는 진짜 구어체로 쓰여진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설명하듯이 적어놓은 부분. 그래서 이해에 최적화를 시켜놓은 교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 자체를 저희 지역 학군지 기출과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을 제가 직접 다 선별한 것만 넣어놨기 때문에 아마 좀 상당히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유익한 교재다,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워크북은 제가 현재로서는 이제 프린트로 매번 나가고 있는데, 주간지 형태로 이제 레벨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레벨 0, 1, 2, 3 이렇게 구성을 해서 문제 현재로서는 100문제, 70문제, 그다음에 50문제, 그다음에 여기는 한 10문제 정도 돼요. 워낙 여기는 어려운 문제여서. 그래서 이 레벨별로 구성을 해서 그 학생들이 성취도에 따라서, 보통은 일단 제가 레벨 1까지만 시키긴 하는데 저희 반 애들은, 근데 이제 좀 더 잘한다라고 하면 레벨 2까지, 그다음에 레벨 3까지 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워크북을 레벨별로 구성을 해서 좀 진행을 한다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매 시간 저는 이제 데일리 테스트를 보는데, 이게 누적 테스트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확률과 통계를 지금 저한테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항상 미적분 원과 대수도 매일 시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과정을 했다고 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그래서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테스트를 계속 진행 중이고, 그에 대한 해설을 해주면서 계속 배웠던 것들을 까먹지 않게 해주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대한 모든 오답은 개인별로 오답 모음을 다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재검사하고 오답을 점점 줄여나가는 과정. 그래서 마지막 시험 볼 때쯤이 되면 그 시험 보기 전에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오답들을 전부 다 다시 풀리는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한다라는 어떤 그런 노력의 일환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학생들을 관리하고 학부모님들과 소통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모든 수강생에 대해서 저는 이제 단톡방을 만듭니다. 이제 그 단톡방에는 총 4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학생, 그다음에 학부모,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희 조교 선생님까지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톡방이에요. 그리고 웬만한 모든 소통은 학생과 그 단톡방 안에서 합니다. 어머님도 다 직접 보실 수 있게끔. 처음에는 학생들이 이제 이게 좀 어머님들은 좋아하시는데 학생들은 상당히 좀 부담을 많이 느끼는 단톡방이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학생이 지각을 하거나 이렇게 돼도 전 저 단톡방에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어디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어머님들께서 애가 도착을 안 했나요? 약간 이런 상황이 되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순수하게 질문을 하고 어머님들은 모든 상황을 파악하시고 약간 이런 상황이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좀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없다라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하랬는데 근데 선생님한테 전화해 보니까 그건 아니라던데, 뭐 이런 오해가 가끔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최대한 방지하려면 저는 이제 소통의 창구가 좀 일원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모든 소통을 거의 다 하는 편이고요. 다만 여기서 무슨 아이들을 뭐 다그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은 클리닝 내용이라든지 테스트 내용, 응시했던 어떤 결과, 그리고 그날 수업했던 모든 영상들, 그런 것들을 다 이 방에다 올려드리기 때문에 모든 결과물들을 그 단톡방 안에서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그 단톡방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클리닉 내용 또는 이제 테스트 내용, 해설, 그 다음에 결과, 수업 영상까지 그 단톡방에 다 올려드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할 때 온라인 질문을 하거든요. 집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가 사진도 올리고 직접 문제도 올려서 제가 거기다 직접 풀이해서 알려주는 방식으로 그 단톡방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시작하는 프로젝트긴 한데 그 많은 학생들이 최근에 저한테 좀 많이 수업을 듣고 있고 거기에 좀 힘입어서 제가 조금 더 학생들 관리를 잘 해보고자 이번에 수학 연구소를 좀 오픈을 해요. 그래서 이게 사진이 아마 잘은 안 보이실 텐데 여기가 지금 저희가 있는 이 음마 아파트 사거리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도보로 한 5분 정도 이동하시면 여기 대치 목련공원이라고 있는데 그 공원 바로 앞에 제가 이번에 연구소를 좀 오픈을 해서 클리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 다 직접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항상 이제 질문이 가능하신 저희 조교쌤들을 거기 상주를 시켜서 학생들이 이 공간에 최대한 꼭 수업 후에 잠깐 들르는 공간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또는 지나가다 들러도 되지만 수업이 없는 날 와서 공부하고 가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을 제가 만들어서 최대한 그 공간을 스터디 카페처럼 활용을 좀 시키려고 하니까 좀 그런 계획을 갖고 아마 좀 더 등록을 하거나 수강을 하시게 되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이번 주 주말부터 이제 오픈을 하게 돼서요. 그래서 설명을 좀 같이 드렸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부분은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어떤 수업 특징과 관리에 대한 부분을 사진으로 좀 담아본 내용인데 실제로 모든 학생들에 대한 이제 단톡방이 여기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학부모님들한테 시험 성적과 그다음에 그날 수업 내용, 그다음에 수업 영상까지 나가는지를 약간 사진으로 담아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제가 학생들이랑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또 학생들이 저를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학생들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도 절대 학생들이 저를 또 만만하게 보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 그냥 어머님들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학생들이 저를 참 좋아해요. 뭐 많은 학생들이 저를 참 좋아하는데 그런데 또 학생들이 저를 너무 좋아만 하면 좀 제가 일종의 좀 권위를 잃는 상황 또는 학생들이 제 컨트롤을 잘 따르지 않는 상황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 또 제가 뭐 나름의 카리스마가 있어서 또 그런 것들은 잘 잡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랑 잘 소통하면서도 또 반드시 시켜야 될 건 잘 시키는 선생님으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게 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1이 되는 학생들 학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단 습관이 먼저 잘 길러져야 됩니다. 고등학생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습관이 반드시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취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성취 자체가 학생의 습관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항상 그런데요. 어, 어느 순간엔 성취가 자기의 습관인 것처럼 계속 매번 성취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제가 밀고 있는 슬로건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 성취와 습관의 어떤 서로 간의 순환 속에서 저는 먼저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제 번호가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 드렸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는 문의가 있으시면 여기 현장에서 지금 해주셔도 좋고 또 따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현장에서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나 아니면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분이 계실까요? 그러면 천천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추후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